안녕하세요. 워라벨의 윤성입니다. 윤영걸입니다. 원장님, 네. 선진국은 은퇴를 할 때 자유, 만족, 기회 이런 단어들을 연상한대요. 근데 대한민국은 은퇴를 생각했을 때 외로움, 가난, 고통 이런 걸 연상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설문조사에서.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은퇴가 두려운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우리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은퇴가 무서울까요? 우리 개인들도 은퇴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고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은 왜 가난이라는 단어가 가장 키워드인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근데 왜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인지 은퇴를 하게 됐을 때 어떤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가난해진다고 느끼는 걸까요?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가난에 시달려 왔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도 좀 이 경제적인 공공에 대한 불안감 이게 굉장히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은퇴를 앞두고 우리가 돈이 없다. 두 번째는 일이 없다거든요. 일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은퇴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은퇴가 준비도 안 했고 너무 빨리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예상 은퇴 연령은 68세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은퇴 연령은 62.8세. 일찍 하시네요. 네. 그것도 사실은 허드렛 일 하고 해서 62.8세지 진짜 대기업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50세에서 51세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은퇴를 하다 보니까 일이 없고 일이 없으니까 또 공공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통계청 조사에 하면은 생활비 부족을 겪는 은퇴한 사람들의 비중이 59.8%. 한 10명 중에 6명은 생활비 때문에 쪼들려서 힘들다 이렇게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또 생산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되면서 네. 또 사회적으로도 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생산 가능 연령도 자꾸 줄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지금 올해가 굉장히 2020년이 의미 깊은 해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서요.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인구 보너스 국가에서 인구 오너스 국가로 바뀝니다. 책임, 의무 이런 걸 오너스라고 하거든요. 보너스는 상여금. 그동안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비중이 높아서 거기서 경제 성장도 많이 되고 일하는 사람도 많고 이랬는데 올해부터는 오너스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부양 인구, 노령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 게 올해가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를 맞는 우리 인생도 자꾸 좀 피곤해지는 거죠.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되는 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사회 전반적으로 활력이 떨어지는 거죠. 가족으로 말하면은 돈 버는 사람은 없는데 돈 쓰는 부양가족만 자꾸 늘어나는 거죠. 노령인구라든지 생산 가능 연령이 15세 이하, 65세 이상을 뺀 그 사이가 생산 가능 인구거든요. 그 인구 비중이 준다는 건 돈 버는 사람이 준다는 거니까 우리 경제, 나라 경제가 이제 성장을 그동안 쭉쭉쭉쭉 해왔잖아요. 근데 그 성장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견되니까 노후 준비를 웬만큼 탄탄하게 하지 않으면 아주 공공한 미래가 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회가 어려울 수 있고 또 개인들은 그걸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겠네요. 서구는 이 경제가 어려워져도 연금이 많아요. 국가에서 주는 연금이 많은데 우리는 아직 연금이 제도가 정착이 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근로소득 비중이 50%가 넘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멕시코밖에 없죠.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요. 그렇죠. 60세 이후에도 일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자기가 좋아서 흥미로워서 일을 하는 그 일이 아니라 먹고 살려고 하는 근로, 마지못해서 하는 근로. 예를 들면 요새 공공근로로 해서 학교 건물에 전기 끄고 교통 단속하고 이런 노인 일자리를 많이 늘잖아요. 그런 해서 소득이 늘어난 비중이 높다는 거는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건 아니다. 조사에 의하면은 10명 중에 7명은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일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은퇴를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돈이 없다. 돈이 없는 거는 일이 없어서 그렇다. 일이 없는 거는 은퇴를 빨리 해서 그렇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직에서 근무하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조기 은퇴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이 인생에 대해서 가장 슬픈 게 소년 출세, 중년 상처, 노년 무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조기 은퇴라면은 일이 주는 그 행복감, 이 일이 단순한 그냥 돈뿐이 아니거든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감, 자존감을 갖거든요. 그래서 심리학가 프로이트 같은 사람은 인생에서 의미 있는 두 가지는 건강한 관계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 있어요. 남하고의 건강한 관계, 사회적인 관계하고 의미 있는 일 두 가지가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소속감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오늘 우울감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을 현직이든 아니면 현직에 계시는 동안 제2의 직업을 찾으시는 일들을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은퇴하시기 전에. 그렇죠. 그게 말로만 하는데 현직에 있으면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를 악물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은퇴를 하지 않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첫째가 위장 취업을 불사하라. 위장 취업. 위장 취업 괜찮다. 옛날에 왜 운동권이 자기 학력 속이고 어디 공장이나 이런 데 취업한 거 위장 취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전직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전직에 뭐 은행장, 외국에 가면은 은행장 출신이 은행 경비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걸 굉장히 창피하게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못하는 세탁소, 뭐 주유소, 뭐 험한 일들, 식료품점, 편의점 이런 거를 미국 가서는 우리가 스스로 하잖아요. 그참 네. 아이러니예요. 네, 우리는 왜 그러냐? 체면치. 남행을 의식해서 그래요. 장폴 사르트르가 이런 얘기했어요. 인간은 타인의 시선에서 지옥을 느낀다. 근데 우리는 좁은 나라다 보니까 남을 너무 의식하거든요. 전직에 내가 뭘 했는데 나를 사람들이 길에서 만나면 뭘 할까? 네. 편의점 어때요? 또 택시, 개인 택시 돼도 좋아요. 뭐든지 자기가 보람을 느끼고 다양한 걸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옛날에 해온 거 거기에서 품위가 빠지지 않는 거 이거 찾아보니까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첫째 위장 취업을 불사하라. 두 번째는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수입이 적다고 우습게 보지 마라. 조그만 수입이어도 꾸준히 들어오는 게 중요한 그럼요. 거죠. 그럼요. 이제는 재테크가 아니라 산테크입니다. 생산할 때 생산, 산테크. 재테크는 여태까지 돈 얼마 모으는 거가 재테크였잖아요. 이제는 매달 얼마씩 들어오느냐 생산할 때 그 산테크로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 정기예금 10억을 넣어놓는 것보다 매달 작은 일에 대해서 100만 원씩 현금을 창출하는 거 이게 더 노후에 보람차고 더 은퇴를 안 하고 길게 인생을 재밌게 사는 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좀 너무 재밌는 게 예.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돈을 아끼려고만 노력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아파트 이사 가시는 예. 게 행복이고 그런데 사실 인생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아끼는 건 되게 좋으신데 좀 지나치실 때 보면은 조금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요. 네.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 살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사시에는 우리가 비빌 언덕은 돈밖에 없다. 그리고 이 불안감. 예? 그래서 돈이 있어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죠. 그래서 돈은 지출한 만큼 내 돈이다. 부자는 갖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니라 돈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부자다. 그래서 일본 소설가 소노 아유코 같은 사람은 있는 돈 다 쓰고 마지막에 나 돈 떨어졌다고 과도행진하고 죽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느 책에 미국의 어느 책은 다 쓰고 죽어라 이런 책도 있거든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좀 열심히 모으고 저축도 하고 많이 모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인생이 너무 좀 쓸쓸해지고 남는 게 없는 거죠.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인생 이제 후반 설계를 은퇴하지 않고 끊임없이 재도전하고 다양하게 액티브 시니어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생 후반 설계를 지금 당장 준비하라. 예? 우리가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말고 지금 당장 준비하라. 그리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앞으로 출산율 떨어지고 생산 가능 연령이 줄고 하면 국가적으로도 더 어려워질 거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은 자기 실현이고 인간 존엄성의 구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은퇴한다는 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다. 그래서 꼭 좀 이 일을 남의 위장 취업 불사하고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수입 적다고 우습게 보지 말고 그리고 이 일을 꼭 찾아라. 은퇴를 하지 말고 내가 앞으로 퇴직 후에는 뭘 할까? 어떤 게 나를 다채롭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년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정년. 회사에서 잘릴 때가 고용정년이죠. 두 번째는 이제 고용이 끝났어도 일은 할 수 있으니까 일의 정년. 회사에서 스스로 일을 스스로 찾으시는 일을 관계된 거를 내가 창조해가지고 네. 찾는 일의 정년. 세 번째는 이제 인생 정년이죠. 하늘나라에서 구름이 올라가는 나라이죠. 그래서 고용 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인생 정년이 될 때 하늘나라에서 부르는 날까지 우리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자존감도 회복하고 우리가 경제적인 공공도 해결하고 하는 그런 창조적인 우리가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진짜 액티브 시니어가 될 수 있는 네. 가장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열정적으로 그렇죠. 살면서 작은 수입이어도 네. 끊임없이 일을 하시면서 매달 생활비를 버시고 네. 또 사실은 노인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냥 평생 즐겁게 사시는 거예요. 정말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부르시기 전까지. 그렇죠. 네, 액티브 시니어라는 건 말씀하셨지만 네. 자신감이 넘치는 행복한 세대거든요. 그렇죠. 나이에 구별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행복을 창조하는 명랑한 시니어들을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거든요. 나이가 70세, 80대 되도록 또 자기가 액티브 시니어, 젊고 밝고 명랑하고 자기 일을 찾아서 하고 주위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저는 행복한 시니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이렇게 구분 짓기 위해서 시니어 이렇게 뭐 장년, 청년 뭐 이렇게 구분 짓는 건데 네. 그 단어로 구분 지으면서 이게 늙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게 없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우리가 뭘 흐르듯이 살아가면 되는데 달력에다가 한 해 넘어가면 아이고 한 살 먹었구나. 자기 스스로 나이에 맞춰서 또 행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잊어라. 그리고 내일 뭐를 할까? 내년에 뭘 할까? 우리가 계획을 짜고 두려움 없이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거 그게 하늘이 주는 소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또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